여러분, 공항에서 약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 적 있으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자주 목격해요. 안녕하세요. 8년 경력의 승무원 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물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8가지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여행 의료 팁을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약물 기내 반입의 황금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 공간 때문에 약을 체크인 가방에 넣고 싶어 하시죠? 특히 캐리어가 꽉 찬 상태에서 약병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의료용 약물은 액제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100% 가능합니다. TSA와 국제항공보안 규정에서 의료용 약물은 완전히 예외로 취급돼요. 처방약은 물론이고 일반 의약품, 연고, 시럽, 심지어 주사기까지 모두 기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인천공항에서 당뇨병 환자 한 분이 인슐린을 체크인 가방에 넣으셨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분실됐습니다. 승객분은 현지에서 3일 동안 응급실을 오가며 임시 인슐린을 구하려고 애썼어요.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언어 장벽까지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혈압약을 체크인 가방에 넣었던 70대 승객분이에요. 태풍으로 비행기가 8시간 지연됐는데 약을 못 드셔서 혈압이 급상승하셨어요. 결국 공항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만약 약을 기내용 가방에 넣으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상황이었죠. 승무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단순한 가방 선택 하나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거든요. 체크인 가방은 항상 둔실, 지연,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내용 가방은 여러분과 함께 이동하니까 100%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여분의 약을 최소 3일치는 추가로 준비하세요. 저는 승무원이라 항공편 지연이 얼마나 흔한지 잘 알거든요. 날씨, 기계 결함, 공항 상황 등으로 예상보다 여행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연결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약물과 관련된 90% 이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절대 체크인 가방에 약을 넣지 마세요. 두 번째 비밀은 약봉지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받은 큰 통이 부담스러워서 작은 약봉지에 옮겨 담으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행용 파우치나 알약 케이스에 하루 근씩 나누어 담아오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이해는 되지만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원본 용기는 여러분을 법적 문제와 압수 위험에서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처방전 라벨에는 환자 이름, 의사 정보, 약물 성분, 용법, 조제 날짜가 모두 기록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그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다는 증명서예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지난해 방콕행 비행기에서 한국인 승객 한 분이 마약성 진통제를 작은 약봉지에 담아오셨어요.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한 정당한 처방약이었는데 원본 용기를 집에 두고 오셨거든요. 태국 공항에서 이 약을 발견한 보안 요원들이 마약 소지 혐의로 신고했어요. 그분은 6시간 동안 공항 조사실에서 조사받으셨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와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겨우 풀려나셨지만 여행 첫날을 완전히 망쳤죠. 만약 원본 용기만 가져오셨다면 30초 만에 해결됐을 문제였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관광객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알약 케이스에 섞어서 가져왔는데 처방전 라벨이 전혀 없었어요. 프랑스 세관에서는 이 약들이 뭔지 누구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전부 압수했습니다. 그분은 파리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응급 처방전을 받느라 이틀을 허비하셨어요. 승무원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작은 용기에 붙여줄 수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약봉지를 써야 한다면 반드시 원본 라벨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세요. 처방전 원본도 함께 가져가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사진이나 복사본은 위조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거든요.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정신과 약물처럼 규제가 엄격한 약들은 절대 원본 용기에서 빼면 안 돼요. 이런 약들은 처방 전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법 약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약간의 무게나 공간을 아끼려다가 여행 전체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원본 용기라는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을 모든 법적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액체 약물만의 특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럽약이나 안약 때문에 100ml 제한 걱정되시죠? 많은 분들이 기침 시럽이나 콧물약을 포기하고 알약으로 바꿔서 가져오시는데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료용 액체는 크기 제한 없이 무제한 반입 가능하며 별도 검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요. TSA 규정에서 의료용 액체는 일반 화장품이나 음료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돼요. 3대 1대1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0ml든 1리터든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본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기관지염을 앓고 계신 60대 승객분이 500ml 기침 시럽을 가져오셨어요. 검색대에서 보안요원이 크기 때문에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승객분이 처방전을 보여주시며 의료용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확인 후 바로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 승객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면서 그 시럽 덕분에 12시간 장거리 비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놀라운 경우는 안과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백내장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서로 다른 안약 10개를 가져오셨거든요. 각각 15ml씩이니까 총 150ml였어요. 일반 규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양이죠. 하지만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니까 전혀 문제없이 통과하셨어요. 심지어 검색관이 제출하세요. 투명 봉지에 따로 담아서 보안요원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화장품이나 샴푸와 함께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용량이 큰 액체 약물이나 주사제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해요. 영문으로 된 서류가 있으면 해외 공항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검색관에게 의료용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것은 의료용 약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보안 요원들이 의료용 액체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어서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액체 약물의 경우에는 보냉팩과 함께 준비하세요. 인슐린이나 특정 안약처럼 온도에 민감한 약물들이 있거든요. 기내에서는 승무원에게 냉장고에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액체 약물의 특권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치료에 꼭 필요한 약들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마약성 진통제와 정신과 약물의 안전한 이동법입니다. 수술 후 진통제나 우울증 약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런 약들은 규제가 엄격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포기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에요. 적절한 서류만 준비하면 이런 약물들도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모두 합법적인 처방약이라면 국제여행에서 허용돼요. 중요한 건 올바른 준비예요.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린 감동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척추 수술을 받으신 40대 승객분이 펜타닐 패치를 가져오셨어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영문 소견서를 발급받아 오셨어요. 수술 날짜, 약물명, 사용 이유, 복용 기간이 모두 명시된 완벽한 서류였어요. 인천공항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통과하셨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서류 확인 후 바로 입국하셨어요. 3주간 독일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죠. 만약 주었어요. 그분은 현지에서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으시면서 성공적으로 어학연수를 마치셨어요. 적절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반대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봤어요.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약봉지에 담아서 가져오셨는데 처방전도 영문 서류도 없으셨어요.
싱가포르 공항에서 마약 검사를 받으시고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셨어요. 결국 약은 압수당하고 현지에서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영문 의사소견서 필수 발급이에요. 출발 최소 일주일 전에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세요. 소견서에는 환자 이름, 병명, 약물명, 용법, 복용기간, 의사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목적지 국가의 약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성분이라도 나라마다 규제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일본은 감기약 성분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중국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요.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나 보건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대사관이나 영사관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도 필수예요. 만약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사관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약물 복용 스케줄도 미리 계획하세요. 시차 때문에 복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 방법을 알아두세요. 이런 약물들은 치료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적절한 준비만 하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5번째 비밀은 의료기기의 특별 대우를 받는 방법입니다. 인슐린 펌프나 CPAP 기계 때문에 검색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의료기기 때문에 검색이 복잡해지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의료기기는 손검사 요청 권리가 있고 기내에서도 특별 보관이 가능해요. 국제항공보안 규정에서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분류돼요. 그래서 일반 전자기기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사례가 복잡했을 텐데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하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CPAP 기계를 가져오신 분도 계셨어요.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장비인데 크기가 좀 커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의료기기라고 신고하시니까 기내 반입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안전한 보관 장소를 찾아드리고 전원 연결까지 도와드렸어요. 혈당 측정기와 체열침을 가져오신 분들도 많이 보는데 이것도 완전히 허용돼요. 체열침이 날카로워서 문제될까봐 걱정하시는데 의료용이라고 설명하면 바로 통과해요. 오히려 검색관들이 당뇨 관리 잘하시라고 응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특별했던 건 산소 농축기를 가져오신 폐질환 환자분이었어요. 기내에서 산소가 필요한 분이셨는데 항공사에 미리 연락해서 승인받고 오셨어요. 기내에서는 특별 좌석을 배정받고 승무원들이 계속 상태를 확인해 드렸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검색대에서 의료기기임을 미리 알려주세요. 의료기기 착용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보안 요원들이 특별 절차로 안내해 줄 거예요. 당황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손검사 요청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인슐린 펌프, 심박 조율기, 보청기처럼 몸에 착용하는 기기들은 엑스레이보다 손검사가 훨씬 안전해요. 손검사를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기내에서는 승무원에게 안전한 보관 장소를 문의하세요. 의료기기는 일반 수화물과 달리 특별 보관이 가능해요.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장비들은 승무원실 근처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 규정도 확인하세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이 많은데 의료용은 일반 전자기기보다 관대한 기준을 적용받아요. 하지만 용량이 큰 경우에는 미리 항공사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예비 배터리나 충전기도 함께 준비하세요. 장거리 비행에서는 배터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내에서 충전이 필요하면 승무원에게 요청하세요. 의료기기는 여러분의 권리예요. 당당하게 요청하고 나라마다 약물 규정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서류들만 제대로 준비하면 90%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도쿄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이 감기약 때문에 나리타 공항에서 3시간 동안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일반 의약품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각성제 성분으로 분류되는 약이었거든요. 그분은 한국어 처방전만 가지고 있어서 일본 관세청 직원들이 약물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통역을 요청하고 약물 성분을 하나하나 확인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호텔 체크인도 놓치고 첫날 일정을 완전히 망쳤죠. 반대로 완벽하게 준비한 성공 사례도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50대 분이 유럽 6개국을 여행하셨어요. 면역 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 약물을 가져가셨거든요. 출발 2주 전에 류마티스 내과에서 영문 처방전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셨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를 돌아다니셨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공항 직원들이 서류를 보고 빠르게 처리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뻔했는데 적절한 준비 덕분에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출발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받는 거예요.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작성한 영문 처방전이어야 해요. 환자 영문명, 진단명, 약물의 성분명, 용법, 처방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약물 성분표와 용법 설명서도 영문으로 번역해서 준비하세요. 특히 복합 성분이 들어간 약물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을 영어로 표기해야 해요. 약국에서 약물 정보지를 받아서 번역하시면 돼요. 목적지별 약물 반입 금지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약이라도 나라마다 규제가 달라요. 일본은 슈도에페드린 성분 응급 연락처도 미리 저장해 두세요. 목적지 국가의 한국 영사관, 응급실, 약국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종이에도 적어서 가져가세요. 완벽한 서류 준비가 안전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7번째 비밀은 공항 검색대를 스트레스 없이 통과하는 기법입니다. 검색대에서 약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뒷사람들 눈치가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약물 검사 때문에 줄이 밀리면 미안해하시고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올바른 준비와 소통으로 검색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스트레스도 없앨 수 있어요. 검색대 직원들도 의료용 약물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고 협조적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제가 목격한 완벽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신 70대 할아버지가 총 20가지 약물을 가져오셨어요. 정말 많은 양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준비가 정말 체계적이셨어요. 모든 약물을 큰 투명 봉지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영문 처방전과 의사 소견서를 바로 꺼낼 수 있게 클리어 파일에 넣어 오셨어요. 검색대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용 약물이 많습니다 라고 미리 알리시고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약물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검색관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처방전을 보여드리며 각 약물의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셨어요. 심장약, 당뇨약, 혈압약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검색관이 바로 이해하고 5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뒤에 있던 승객들도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인 실패 사례도 봤어요. 수술 후 진통제를 가져온 40대 분이 계셨는데 약을 여러 곳에 흩어서 넣으셨어요. 가방 포켓마다 조금씩 들어있고 처방전도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엑스레이에서 의심스러운 물질로 표시되자 검색관이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어요. 결국 모든 가방을 뒤져서 약을 찾고 처방전도 한참 찾아 스마트폰에도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더 좋아요. 검색대에 도착하면 미리 알려주세요. 의료용 약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검색관에게 말씀하세요. 미리 알려주면 검색관도 준비할 수 있어서 더 원활해요. 약물 종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세요. 복잡한 병명보다는 심장약, 당뇨약, 혈압약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영어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트 메디신, 다이아비티스 메디신 정도면 충분해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검색관들은 의료용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협조적으로 설명하면 빠르게 처리해 줄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알람이 울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은 밀도가 높아서 화면에서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처방전만 보여주면 바로 해결돼요. 체계적인 준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마지막 8번째 비밀은 승무원만이 알고 있는 최고의 꿀팁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약 때문에 곤란을 겪고 싶지 않으시죠? 8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본 저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 꿀팁들을 알면 어떤 돌발 상황에도 약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꿀팁은 개인용품 가방 활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캐리어가 게이트에서 강제로 체크인 당해도 개인용품 가방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요즘 항공기 화물칸이 부족해서 무작위로 캐리어를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당뇨 환자분이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는데 게이트에서 캐리어를 강제로 체크인하라고 했어요. 인슐린이 캐리어에 들어있어서 정말 당황하셨죠. 그때 제가 조언해드린 게 개인용품 가방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작은 크로스백에 인슐린과 혈당 측정기, 응급간식을 넣어서 개인용품으로 기내에 가져오셨어요. 14시간 장거리 비행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시차 고려한 복용법도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많은 응급 상황 대비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내에서 약물 관련 응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응급의료 훈련을 받았고 지상의료진과 연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혈압이 급상승한 승객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혈압약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상의료진과 상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약물 정보가 정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해외에서 약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팁도 있어요. 약국 찾기 앱을 미리 다운받아 두세요. 구글 맵스에서 파머시나 약국을 검색하면 가까운 약국을 찾을 수 있어요. 응급실보다 약국이 훨씬 경제적이고 빨라요. 이제 지금까지의 8가지 핵심 비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약물은 기내용 가방에 보관하세요. 체크인 가방은 분실 위험이 있어요. 둘째, 원본 용기를 유지하세요. 처방전 라벨이 여러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요. 셋째, 액체 약물은 크기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의료용 특권을 활용하세요. 넷째, 특수 약물에는 영문 의사소견서가 필수예요. 마약성 진통제나 정신과 약물도 적절한 서류면 문제 없어요. 다섯째, 의료기기는 손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엑스레이보다 안전하고 빨라요. 여섯째, 국제선에는 영문 처방전과 성분표를 준비하세요. 목적지별 규정도 미리 확인하고요. 일곱째, 검색대에서는 약물을 분리 포장하고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미리 알려주면 더 원활해요. 여덟째, 개인용품 가방을 활용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시차 적응 복용법도 미리 계획해두고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약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요. 건강한 여행 되세요.